예장 합동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들이 목회 서신을 내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며 여름 행사를 취소하거나 축소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교회 갱신과 회복을 위한 신앙고백 모임은 명성교회 세습 백서를 발간해 예장통합정기총회 개회 전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용인의 포도나무 교회는 미취학 아동이 다니는 선교원과 초중등 과정의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대학 캠퍼스와 군 직장 선교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건강한 교회를 소개하는 교회 순례. 오늘은 경기도 용인시 포도나무 교회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 CBS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와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는 교회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와 관련해 목회 서신을 내고 철저한 방역을 강조했습니다. 또 수련회나 여름성경학교, 비전 드립 등 여름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회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7일 정오 기준 서울관악구 왕성교에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37명. 자가격리 중인 교인의 직장 동료 1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29명, 경기도 8명입니다. 수원중앙침례교회와 관련한 수원시 교인 모임 관련 확진자도 25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청정 지역이었던 광주 지역의 감염 속도도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광주 교회발 코로나19 확진자는 40여 명에 이릅니다. 광주 사랑교회 확진자는 17명, 광주 북구의 대표적 교회 가운데 하나인 광주 일곡중앙교회 확진자는 16명, 광주 CCC가 운영하는 아가페 실버센터 확진자는 7명으로 교회발 2차, 3차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주요 교단들이 강화된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는 총회장 목회 서신을 통해 전국 교회가 여름 행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한국교회 총연합과의 협력 아래 교회 여름 행사 대응 지침을 보완해 안내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예장합동총회는 소속 교회에 기존 지침대로 교회 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과 교회 내 손이 닿는 곳 수시 소독, 교회 건물 내 음식 섭취 금지, 고령자, 고위험자 안전조치 시행 등을 추가로 주문했습니다. 여름 행사에 대해서는 되도록 취소나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는 여름에 계획된 수련회, 여름성경학교, 세미나, 비전 트립, 농촌 봉사활동, 특별 성경 공부 등 교회 행사는 취소나 연기, 축소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불가피하게 여름 행사를 진행할 시 교인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고 온라인 방식, 가정 성경학교 방식으로 진행해 줄 것, 공동 식사와 숙박은 지양할 것, 해외 여름 행사는 자제해 줄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도 목회 서신을 발표하고 교단 내 대규모로 진행되는 수련회의 경우 인원 축소, 일정 조정 등을 신중히 고려해달라고 전국 교회에 당부했습니다. 기장총회는 또 오는 9월 105회 총회에 대한 일정 조정, 장소 변경 등을 임원회에 위임해 일정 축소, 방역 강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도 지난주 코로나19 감염증 제9차 교회 대응 지침을 하달하고 교회 여름 행사를 지역과 교회 형편에 따라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거나 온라인 방식을 병행해 대면 접촉을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명성교회 세습 논란을 다룬 백서가 발간됩니다. 한국교회 갱신과 회복을 위한 신앙 고백 모임은 이 백서를 예장통합 정기총회 개회 전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명성교회 세습 문제가 수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4년 전 명성교회가 김사만 원로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를 청빙하면서 세습 문제는 교회 안팎의 이슈가 됐습니다. 이듬해인 2018년에는 일대 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통합총회 재판국이 헌법을 무시한 채 세습을 인정했고 결국 그해 열린 정기총회에서 총대들의 반발로 세습은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김사만 원로 목사가 정기총회 석상에 직접 나와 호소하면서 총대들이 다시 세습을 허용했습니다. 그러자 지난 정기총회의 세습 허용 결의를 철회해달라는 헌의안이 올가을 정기총회에 다시 상정돼 다뤄질 예정입니다. 대형 교회의 후임을 놓고 벌어진 교회와 노회, 총회의 혼란이 역사의 기록으로 남게 됐습니다. 한국교회갱신과 회복을 위한 신앙 고백 모임은 지난 2013년 교단에서 세습방지법을 제정한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명성교회 세습 논란을 백서로 남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한 사안의 기록만이 아니라 세습에 대한 찬반의 입장과 세습 문제의 신학적 의미, 이를 바라본 교계, 사회, 언론의 입장 등도 담아낼 계획입니다. 반대하는 목소리뿐만 아니라 찬성하는 목소리도 역시 똑같이 담아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후대에 가서 다시 한번 이 사건을 되돌아보면서 이제 성찰도 하고 또 이제 역사적으로 평가를 후대에 가서 내릴 수 있도록. 명성교회 세습백서는 오는 9월 통합총회 개회 전에 마무리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한편 신앙고백 모임은 서울 연동교회에서 4차 기도회를 열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길 염원했습니다. 온라인 기도회로 진행된 4차 기도회에서 설교를 전한 소망교회 김지철 은퇴 목사는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목회였는지, 나 자신을 위한 목회였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목사는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교회가 목사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면서 목회 세습을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소유적 개념으로 교회를 생각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인간의 교회고 사람이 소유화하는 그런 세상의 기업체처럼 되는 것이. 김지철 목사는 신앙회복 모임이 목회 세습 문제로 시작됐지만 세습은 한국교회 병폐의 한 부분일 뿐이라면서 근본적인 교회 갱신이 이루어질 때까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검찰이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과천 신천지본부 간부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구속 여부는 내일 결정될 전망입니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 6부는 어제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신천지본부 총무 A씨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대구 신천지 신도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할 당시 방역당국의 허위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천지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8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용인의 포도나무 교회는 새물결 선교회와 협력해 미취학아동이 다니는 선교원과 초중등 교육과정의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대학 캠퍼스와 군 직장 선교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건강한 교회를 소개하는 교회 순례. 오늘은 경기도 용인시 포도나무 교회를 소개합니다. 이빈나 리포터입니다.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아이들이 C.S. 루이스의 아동문학 나니아 연대기를 돌아가며 읽습니다. 그 고양이는 곧 줄곧 원숭이와 칼로 르면 대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다가 아주 정중하게 입을 열었다. 경기도 용인시에 자리한 새물결 기독초등학교의 인문학 수업 현장입니다. 기독교 대안학교인 새물결 기독학교는 신앙과 창의 융합적 사고를 겸비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인문학 리딩 캠프와 인문학 축제를 개최하는 등 인문학 교육에 특히 힘쓰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교회와 교회가 협력하는 새물결 선교회가 지난 2015년 설립한 새물결 기독학교는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까지의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학급 예배나 전 학년 예배를 개최하고 초등 1학년부터 고등 3학년 학생들 모두가 직접 설교문을 작성해 돌아가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이 설교문 하나를 작성함에 있어서 3학과의 교육 효과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문법학, 성경을 해석하고 연구합니다. 두 번째 논리학, 그것을
나의 글로 적어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이들 앞에서 설교를 함으로 있어 수사하게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섬길 성경 속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데려가는 게 저희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포도나무 교회는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교원을 운영하고 새물결 기독학교 운영에 필요한 건물과 예산, 장학금 등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까지 전국 180여 대학에 선교 사역자를 세우고 대학생들을 해외 선교지로 1년간 파송하는 등 사단법인 청년 선교를 설립해 군과 캠퍼스, 해외와 직장 선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이 다니는 선교원 운영부터 청년 직장인들을 위한 직장 선교 사역까지 다음 세대 전체를 아울러 섬기고 있는 겁니다. 어른들에게 수없이 많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길을 전했는데 근본적으로 돌이켜지지 않은 게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광야 생활 1세대처럼 이렇게 근본적으로. 그러면서 다음 세대의 마음을 확 주시더라고요. 다가오는 세대가 정말 이렇게 변화무쌍한 세대잖아요. 이거를 잘 영적 리더로서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길로 그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키우기 위해서. 포도나무 교회는 또 아프리카 56개국의 식량과 농업기술,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이미 단체인 아프리카 프로젝트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처럼 다음 세대 사역과 구제 사역에 혼신의 힘을 다하는 이유는 세상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길이 교회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하나님의 전략은 교회입니다.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회복돼야 되고 교회가 정말 이렇게 세상을 품고 앞서가야 되고 또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로 나가야 되죠. 그렇게 회복돼야 할 절실한 필요가 있죠. 포도나무 교회는 앞으로도 캠퍼스 선교 지부를 늘려가는 등 다음 세대 사역을 확대해가고 아프리카 프로젝트 역시 NGO 형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불당 훼손 개운사 돕기 모금 활동을 벌였다는 이유로 지난 2017년 2월 서울 기독대학교에서 파면당한 손원영 교수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복직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손 교수는 회견문을 통해 학교 당국이 대법원의 복직 판결과 이사회의 재임용 결정을 무시하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학교 총장은 3개월 전 이사회의 복직 결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손 교수는 2016년 1월 김천 개운사에서 한 60대 남성이 불당의 불상을 훼손하자 이 행위에 대해 SNS 등을 통해 대신 사과하고 피해 모금 활동을 벌였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착한 소비 운동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수영로교회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착한 소비 발대식을 진행했습니다. 착한 소비는 사랑방 교구에 소속된 성도들이 수영로교회에서 준비한 온누리 상품권으로 재래시장과 소상공업체를 이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활동입니다. 수영로교회는 또 온누리 상품권 판매 금액의 20%를 도시 미자립교회와 해외 선교지에 각각 10%씩 기부할 예정입니다. 온누리 상품권을 우리 구매하여서 또 소비함으로 또 지역 상권도 돕고 또 그 금액의 일정 금액을 또 기부해서 우리 도시 미자립 또 해외 선교사님들 돕는 일들을 그렇게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역 경제가 조금 이렇게 주춤한 경향도 있고 그랬는데 저희가 또 선한 소비 같이 나누면서 또 지역 이런 재래시장도 도울 수 있고 또 사랑방 활성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참여함으로써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은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포항 CBS는 창립 20주년 기념 CCM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헤리티지 매스콰이어를 비롯해 찬양사역자 김인식과 초롬이 출연했습니다. 예장합동 남부산 남노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임원단을 선출했습니다. 예장합동 남부산 남노회가 제106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임원단을 선출했습니다. 이 주님께 초점 맞추고 살아갈 때 그 가운데도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이러한 때 오히려 사랑으로 섬겨서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주제일교회는 임직 예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로 5명과 안수집사 9명, 권사 9명이 새롭게 직분을 받았습니다. 예배에서는 전총회장 정영택 은퇴 목사가 말씀을 전했고 경동로 회장 이동성 목사가 축도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후에 강원 영서와 경상 내륙 일대에 소나기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2도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